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4번 책의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8강 구강이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P형과 R형을 설명드렸죠. 오늘은 동일한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추가를 해서 오늘은 P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R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의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P형의 자탄만 있을 때를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R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스프링클러의 건물은 아니지만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이제 설계를 해서 P형과 이렇게 R형을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앞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선은 보충 설명을, P형에 대해서는 2, 3년 전에 이 기준이 바뀌죠. 화재로 인하여, 지구 화재로 인하여입니다. 지구 음향장치 및 배선이 단락, 합선이죠. 화재가 나면 합선이 당연히 되겠죠.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이 내용은 비상방송 설비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탐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이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책이나 학원가에서는 많은 혼동이 있었지만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층별로 이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 일제경보 방식이나 구분 경보 방식에 선의 변동이 없다. 단 전화선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화선만 빼고 구분과 일제경보 방식의 배선 내용이 이 기준이 만들기 이전의 배선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현재 말입니다. 구분경보 방식이든 일제경보 방식이든 1, 2, 3층이면은 각 층별로 음향장치, 그런 경보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설치되어야 되죠. 여기에 화재가 나도 이게 소실되어도 다른 층에는 선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선들이 많죠. 3층만 해도 벌써 6선이 됐죠. 그래서 이 공사업자들이 또 이 시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단락보호 장치가 차단기입니다. 합선 단락되면은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단락보호 장치를 설치해서 이게 화재가 나면은 이게 이제 선을 오프, 그러니까 차단기가 차단을 해서 다른 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 단락보호 장치 차단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나면은 이 층은 차단을 시키고 이 합선이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경보 방식은 예전과 같이 지구선과 공통선을 모든 층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경보 방식은 또 예전과 같이 지구선만 이렇게 한 선씩 층별로 설치를 하고 공통선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마련되기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합니다. 단지 각 층별로 이 차단기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바뀌죠. 일제 경보 방식이 아니고 구분 경보 방식. 전에는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구분 경보 방식을 한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은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전에는 발화층, 직상층 했죠. 근데 2층 이상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여기 이제 비상방송 설비에 이렇게 비상방송 설비에도 5층 이상으로서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비상방송 설비가 요 근래에 말입니다. 화전이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층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비상방송도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은 구분경보 방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은 아주 동일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가 일제경보 방식과 구분경보 방식으로 해야 될 건물의 내용도 같아졌고 경보 방식도 내용도 같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전 건물이 11층이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층 건물이 내용이 바뀌신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그렇게 이제 자꾸 바꾸고 할 성질이 아닌데 자꾸 손을 대고 있네, 그죠? 이제 현재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상당 기간 이제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어도 해로 배선 내용은 예전과 같이 일제경보 방식은 이렇게 전층에 지구선과 해로선을 같이 쓰고 구분경보 방식은 지구선과 강층별로 한 선씩 쓰고 이렇게 각 층별로 두 선씩 하는 것은 현장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시험 문제에서 단락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또는 말이 없다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풀고 단서로 각 층별로 각 층마다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는 말을 쓰지 않으면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이건 이제 개통도죠. 개통도에 앞에 동일한 건물에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그려진 도면을 설명을 드린데 이렇게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스프링클러도 이런 건물은 없겠죠. 요거는 스프링클러 자탐입니다. 그러면 6층은 프렉션 밸브, 5층, 4층은 건식 스프링클러, 3층, 2층은 습식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우기 위해서 이런 건물이 없지만은 각 층별로 이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을 각각 따로 설치를 하는 건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도 되지만은 설계자들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분해서 기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그 회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자탄과 스프링클러를 합하면은 아주 이제 그 설계자의 본인도 상당히 그 해선수를 세는데 힘들고 제3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은 지금 많은 대부분의 설계가 이 부분만 그 설계도서에 그 쓰고 있죠.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상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제3자인 도면은 본인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3자를 보기 위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건데, 특히 일본은 소방서의 건축반장 말입니다. 반장이 허가를 낼 때, 제일 첫 단계는 허가를 낼 때 정상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도면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공자, 공사자가 말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감리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건축을 준공하고 나면 운영자들이 이 도면을 보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드렸는데 도면을 넘어가고 해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알람밸브는 기본선이 사이렌,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공통 부품이 3개죠. 그리고 공통을 쓰고, 드라이밸브는 드라이밸브도 알람밸브와 동일하죠. 부품이 하나의 방울에 사이렌이 있고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그럼 알람밸브, 드라이밸브에는 붙어있는 부품이 이거죠. 그리고 그 방울에 사이렌은 그죠. 프릭션 밸브는 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렌, 감지기, AV, 기동,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그러면 8선이 있고 또 일부 위치에는 9선, 시험 문제에도 8을 요구하는 거고, 전하선이 이제 여기가 빠졌죠. 전하선이 화재안전 기준에서 프릭션 밸브의 수동 조작함에 전하의 기능이 있게 하라,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의 옵션이죠. 우리가 가스기 쓸 때에도 수동 조작함에 전하의 기능이 있고 그거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도 전하선을 얘기하면은 전하선을 넣어서 회로, 배선, 수를 계산을 하면 되고, 또 전하선이 말이 없고 그 한다면은 전하선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의 내용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층과 5층 간의 회로 선의 연결 내용은 그 프릭션 밸브의 수동 조작함의 전선과, 그러니까 슈퍼비저리 판넬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선이 5층 방식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단장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종단장과 프릭션 밸브의 ABL이죠. 근데 프릭션 밸브의 감지기에 설치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기실과 계단실 감지기는 이렇게 해서 3층 발신기에 연결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프렉션과 드라이밸브는 감지기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제 감지기가 있는 종단장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계단실 감지기가 이제 이 발신기에 연결이 된 거죠. 회로 개통도의 여기도 있네요. 슈퍼비저리 판넬의 전화 기능이 있도록 하는 것은 수증기 제작회사의 선택 사역에는 전화 기능이 있으면 9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자, 기존에 7선으로 좀 그 계산을 해 갔죠. 그런데 이제 전화선이 빠졌으니까 6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로스만 하나가 추가되니까 6선에서 7선, 또 헤로선이 추가되니까 7선에서 8선. 여기서는 이제 헤로선이 계단 감지기, 엘리베이터 기실 감지기에 추가가 돼가지고 11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로 인하여 지구 음향 침입 배선이 달라뼈도 다른 층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에는 달러 보호 장치를 각 층별 설치하니까, 달러 보호 장치가 차단기라 했죠.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그 배선의 내용은 전화선만 빠지고 변동이 없다. 그러면 옥상층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옥상층은 감지가 없죠. 옥상층에는 감지가 옥탑층에만 있습니다. 옥상층은 피난구 유도등이 이렇게 아래층으로 연결된다는 표기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위층 통로 유도등, 아래층 통로 유도등이 결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감지기는 옥탑층의 엘리베이터 감지기와 계단실 감지기는 3층 발신기 단자함으로 되돌아가, 여기 그림도 있죠. 3층에 발신기에 연결이 됩니다. 3층 발신기에 종단장이 설치되죠. 감지기 1은 넷은, 자, 그러면 감지기 여기 이제 10이죠. 10은 내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은 2가 아니고 2죠. 1은 8선. 이거는 뭐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 3층 발신기에서 감지기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연결돼서 종단장을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발신기까지 되돌아옵니다. 발신기까지 되돌아와서 여기에 종단장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내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단실 감지기도 이렇게 내선이 또 내려오니까 결국은 8선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6층. 6층부터 이제 설명이 내려옵니다. 준비작동식은, 여기서 6층은 4와 10이죠. 4는 스프링클러고, 12는 스프링클러고, 이 자탐이죠. 그러면 제일 위층이니까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이죠. 8선입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렌 감지기 브레이크션 기동선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전화선이 추가되면 무선이 되는 거죠. 이 브레이크션 밸브 기동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가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계속 부르고 있죠. 전동 볼 밸브입니다. 그죠? 전동 볼 밸브가 이제 계속 익숙이 되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전동 볼 밸브는 엄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 스위치는 유수금지 장치죠. 그리고 1, 2차의 개폐 밸브의 템퍼 스위치. 그리고 자동화 탐수는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하니까 6선이죠. 그 아래층에 가면은 헤로선이 추가돼서 7선이 되고, 그 내용입니다. 자, 상시 5층. 5층은 이제 이는 그 드라이 밸브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단자대,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의 그 부품의 선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단자대에 다 연결되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상하층으로 상호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드라이밸브의 그 부품이 발신기 단자대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내선,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사이렌, 공통. 이 드라이밸브는 알람밸브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제 스프링클러는 위에 그 프리액션 밸브가 이제 8선이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6층 사이렌 감지기 6층 감지기 예비 프리액션 밸브 유수분 장치 템퍼 스위치 여기까지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였죠. 그러면 이제 건식이 합체되니까 건식의 유수분 장치 압력 스위치와 템퍼 스위치 그리고 5층의 사이렌 위층의 6층 사이렌이 있었지만 5층에 또 사이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공통선이 이제 여기서 이 공통선 빠지죠. 공통선은 여기 2번 전원선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 플러스 3은 11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8 플러스 건식 스프링클러는 4선이 돼야 되면 12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래 한 선이 줄었느냐. 여기서의 이 합체된 건식의 공통선은 전원선 마이너스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위층이 6선이었죠. 그러면 한층 더 내려왔으니까 에로선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래서 7선입니다. 7선.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4층 한층 더 내려오면은 위에서는 자 여기서는 11선 7선이었죠. 스프링클러가 11선이었고 자탐이 7선이었죠. 근데 여기도 드라이밸브 또 한층 더 드라이밸브를 설계를 했습니다. 맨 마찬가지 4선이고 이제 11선에서 또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사이렌 사이렌은 위층도 사이렌인데 같이 쓰면 어차피 이 스프링클러는 각 방호구역별로 사이렌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통선은 전원 마이너스선을 같이 쓰니까 플러스 3을 하면은 14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탐은 헤로선이 하나 추가되니까 8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헤로선 하나가 추가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4, 8이었죠. 또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14하고 8에서 이는 이제 알람밸브 습식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이제 설치됩니다. 알람밸브도 마찬가지 건식과 같이 4선이죠. 그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사이렌, 공통. 이 공통은 이제 저는 마이너스는 쓰니까 플러스 3을 하면은 17선이 되는 거죠. 네, 17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헤로선이 하나 추가되면은 9선. 9선인데 여기서는 이제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기계실하고 계단실 감지기 헤로가 추가가 또 되죠. 그럼 11선이 되면 11선이 되죠.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17, 11에서 여기는 2층이죠. 2층도 알람밸브 습식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3선만 추가를 합니다. 그 공통선은 추가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20선이 되고 여기서도 헤로선 한 선을 추가를 하는데 헤로선 한 선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네요. 헤로선이 이제 자탐은 외래선이 많아졌죠. 이거는 말입니다. 이 식은 이 잘못됐죠. 그렇죠. 12.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340페이지 정리해야 되네요. 그럼 자탐은, 자, 11에서 한선이 해로선이 추가되고 12선입니다. 12선이죠. 여기 12선 잘 쓰는데 20선을 썼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층 더 내려가면은, 이제 밑에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선들이 그대로 7에서 8 그대로 내려오고 15에서 16은 여기서 여기 바꾸는 거죠. 여기 8은 자, 스프링클러는 변동이 없죠. 8 그대로고 여기서는 16, 17은 이제 에로슨만 한 선 추가되는 겁니다. 에로슨만 한 선. 여기서 20, 12에서 자 20, 12에서 20, 12에서 말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이제 1층에 없죠. 20선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 12에서 헤로슨 하나에 13이 돼야 되는데, 헤로슨이 이제 7선이 넘으니까 공통선이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14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